국정감사 막바지 국면에서 아주 뭐랄까요? 한 두 가지 돌출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장의 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역사교과서 문제가 계속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교과서를 좌편향되게 완전히 북한이 마치 정통성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있는 것처럼 쓰는 교과서, 그걸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게 꼭 최선이냐? 그거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갔을 때 또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권 마음대로 교과서를 막 왜곡한다면 그걸 또 막을 길이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바른 교과서를 채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관건일 테고요. 잘못된 교과서는 정부가 심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고, 그런 정정, 시정 명령 혹은 지침 그런 게 내려가면 그게 적용되도록 흉내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 교과서를 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를 바로 씌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는 적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그게 반대할 일만이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역사학계에 적어도 수적으로 볼 때 좌편향된 연구가들이 무지 많고, 그러게 교단에서나 대학에서까지 장악했달까, 그게 큰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 교과서 전쟁에서 정말로 바로잡고 더 이상 어쨌든 그런 좌편향된 그런 교과서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분명히 그걸 바로잡고 교정하는 그런 장치가 시급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정감사도 마무리되는데 기사 한번 볼까요? 2015년 10월 9일 한글날 금요일 환경 기사입니다. 자, 일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정책금융에 빌붙는 좀비 기업 걸러낸다. 이제 요 최근에 계속 화두가 바로 이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는 했습니다. 산업과 사회, 경제 전체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에서 구조조정, 경제 중에서도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 기업을 속아내는 좀 좁고 구체적인 좁은 의미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비 기업은 이런 거, 여기 좀비 기업은 규정을 3년 넘게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올해 4월에 나온 데 보면은 그 통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3,000개가 넘는다고. 그걸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인용하고 그랬겠죠. 10년 넘게 보증받는 기업, 대출 보증료는 올린다 그랬고, 어쨌든 정축금융에 빌붙어서 기업의 유지만 하면 어떻게, 기업 다 넘어가서 가도 유지만 하면은 CEO는, 대표는 살고 하는 이런 시간 곤란하겠다 이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3면 톱입니다. 10년 이상 기업에서 올린 정책금융, 이제 창업기업으로 돌린다. 10년 이상이고 10년 넘은 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존의 기업들, 10년 넘은 그런 기존 기업들에게 정책금융이 정부 예산 막대한 자금이 글로 쏠리는데, 이제 창업기업으로 돌린다는데 큰 방향을 바꾼다, 그런 방향성을 예고한 거죠. 그래서 4대 정책금융계 역할 대수술하는 겁니다. 4대 정책금융계라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우리가 기보, 신용보증금, 신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창업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요. 산업은행은 중견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M&A라든가 투자은행 업무는 줄인다, 산업은행이.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집중하는데 기술 신용 대출 늘리기로.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부동산, 공장 담보, 아파트 담보 좋아하는데 담보보다 기술로 기술을 평가해서 신용대출 늘린다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축적돼 가야 되는데. 이런 세미나,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가 있는 현장에서 선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책금융 상분기면 집행이 끝나고 연말에 창업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돈이라는 게 얼마 예산되면은 그냥 9월까지 다 다 써버리고 그 다음 돈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핀테크 등 이런 문제 좀 집중해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까지 문제는 큰 그림 없이 퍼주기로 됐다. 요게 이제 지원이라면 정책금융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임시방편 자금 지원 급거에서 구조조정을 지원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쨌든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은 지금 답보 상태고 구조조정은 시장 주도로 하는 게 맞긴 맞다고 봅니다. 일면 사이트도 좋은 기사입니다. 요건 몇 번 나갔죠.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세, 즉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롤택스로 등록 취득하는 세금 말고요.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일종의 재산세처럼 내는 자동차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배기량 CC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cc면 뭐 CC당 뭐 이를테면 30원 곱하기 2000cc 해서 뭐 60만 원. 300원 해서 뭐 일단 CC당 얼마 했습니다. 몇백 원 해서. 그런데 이제 요거를 차 값에 따라서 차등하겠다 했습니다. CC당 한 거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더구나 자동차가 내는 배기가서 그때는 자동차가 전부 다 낡은 시설로 낡은 설비로 기술로 만드니까 오염 물질이 많이 내밀었죠. 그래서 오염원이 됐으므로 그거에 징벌적 요인으로 자동차 배기 엔진이 많고 엔진이 크면 세금을 많이 부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CC보다 사실 그걸로 차값으로 매기자는 게 큰 변혁이죠. 예컨대 저렇게 되니까 전기차 같은 기타 자동차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전기차도 가격이 하이브리드 이런 거,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가격 차값이 비싸면 세금도 더 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우리 환경의 특정 보도를 몇 번 했던 겁니다. 요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와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국회 답변 과정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심재철 의원 등 이런 식으로 꼭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아까 교과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깎아내리는 교사야말로 반애국자다. 저 얘기 아니고 김무성 대표 기가 막힌다. 요즘 김무성 대표가 연속해서 교과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 교과서에 있는 반기업 정서 뭐 교과서 뭐 이런 식이죠. 기업과 정부의 유착이 심각한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정경유착이 해가지고 막 근원인 것처럼 막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부작용을 나는 범죄는 범죄대로 하더라도 기업은 기업대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이제 제대로 여당 구실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기업인 왜곡해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다고 문제 제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은 또 반대가 또 심합니다. 뭐 정부가 하냐고 어쩌고 해서 예산안과 연계해서 저지하겠다 그러고 바로 잡혀지길 바랍니다. 정치면에 이렇게 크게 썼네요. 정기국회 최대 이슈를 떠는 역사하고 교과서 공방 최대 이슈다. 뭐 좀 떠들고 시끄럽더라도 이번에야말로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하자. 정부가 직접 공약 계획을 직접 짠다고 합니다. 내년 경제정책 핵심. 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그렇죠. 이미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미국보다도 교역이 많고 일본보다도 많고 그렇게 하죠. 관련 기사 오면 볼까요? 여기구나. 자,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넘어가겠네요.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페이지 제가 다운받은 걸 좀 잘못 받았네. 자, 이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면 요즘 여성들의 돌풍. 뭐 워낙 맹렬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공무원 신입 공무원의 60%가 여성이 시대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기사 보면 외시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외무고시의 합격자 중 65%가 여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어렵다는 행시대가 사무관이 되니까 어디 남자 사무관 좀 없나요? 해서 여성들이 남품기 현상 품기라면 좀 그러네요. 찾는다 합니다. 외교관 후보자 여기 이제 65%였어. 교육복지부 여성이 절반 넘었고 남성 발령난자 드디어 왔다 환호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변했네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이거를 같이 걸으면 당신에게 물들까. 제목이 아주 시적이네요. 국립공원 단풍길을 소개했는데 이 길을 같이 걸으면 당신에게 물들까. 신문 제목이라 해도 시 같습니다. 아주 마술을 부렸네요. 자, 요거는 사면인데요. 노벨상 21대 0대 빵이 뭔지 아십니까? 0대 1대 21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이공계통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우리가 왜 이리 떨어졌나? 시대 변화 환경하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요즘 노벨상들은 이론보다 실사고시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의 상을 받는다. 여성 수상자가 늘었고요. 노벨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0년간 수상자의 40% 미국인. 독일, 영국 등 유럽 비중은 떨어지고, 그래도 미국이 가장 많고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런 순서죠. 최근에 파키스탄, 페루까지 수상자가 다양한데 한국도 제발 좀 나와라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초과학에 1조 5천억 원 투자해서 노벨상 수상에 8거든 삼성에서도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기술 소재 ICT 38개 사업을 하겠다. 노벨 경제학상은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년 기념해서 제정했다. 요런 것들. 노벨 경제학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 있고요. 예, 오면에는 국감 구태 되풀이한 2015년 국정감사. 뭐 마무리 이렇게 하면 뭡니까? 국정에 CEO 불러가지고 하는 호통이나 치고 스노비즘, 속물주의, 세계 유례없는 횡포다. 한국 국회에 그냥 금메달감이죠. 하루에 20곳 이상 감사하고 부실 국감을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중국 기사 여기 있거든요. 소비 중심으로 바뀐 중국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중국 극복, 이기기, 중국 제압하기. 자, 국제면 톱은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죠. 텐센트, 역시 중국의 IT 기업들이,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그런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호출 앱 제휴하고 서로, 이렇게 협종 연행이 시작된다는 기사하고, 사이드는 독일의 8월 수출이 6년 만에 최악이다. 여긴 폭스바겐 사태가 나오기 전인데도 8월 수출이 많이 떨어졌니.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아베노믹스 알맹이가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힐러리가 TPP 반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런 얘기 하네요.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유지 잠재적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가 제일 관심이 합니까? 저는 정책 기사 중에서 정부의 정책 금융을 대수술한다는 아까 그 기사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정책 금융 중요합니다. 연간 우리가 내년 예산이 380조 중에서 정책 금융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낡은 기성 그냥 기업에다가 10년 넘은 그런 기업에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 특히 창업이라면 또 베이비 부모 창업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청년 창업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 산업 정책이 무지무지 변할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먹고 하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청년들이 그래서 뭐 한 100개 정도 기업 도전해서 한두 개만 성공해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나와서 한 10만 명씩 20만 명씩 고용할지 압니까? 어쨌든 청년들한테 그런 정책 자금이 포커스에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